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왜 제가 좀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OSS에 한번 보내보세요 라고 주장을 하는지에 관한 저의 소신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저는요, 제 별명이 뭔지 아시죠? 라이족장, 또라이족장.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요, 전 세계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보라 그래! 그럴 정도로 참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또라이가 맞죠. 그래서 라이족장이라고 주변에서 많이 부릅니다. 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할까? 근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접하고 서양 생활을 하고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 살아보고 또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면서 그것이 저는 행복의 원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좋은 관계,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사는 거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로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관계라고 하는 거, 인간관계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과연 대한민국 땅에서는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사회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아무도 그렇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영어도 나이하고 굉장히 민감하죠. 키 크는 게 멈추면은 영어도 멈춥니다. 성장이. 그래서 어렸을 때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OSS 유학을 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외국어 완성 못지않게 인격과 성격과 성품 이런 것들의 완성도 결국은 어렸을 때 거의 다 완성이 되더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크고 난 사람, 어른들의 성격을 개조하고 그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현실에서 부모와 사랑을 나누고 가족과 사랑을 나누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자원봉사도 해가면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서 내 자신의 장점도 찾아내고 그것을 개발하고 꿈만 같은 이야기죠. 현실적으로. 현실은 오로지 점수. 첫째도 점수. 둘째도 점수. 오로지 점수. 서로가 도와가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학교에서나 배우는 이야기지 현실 속에서는 서로가 도우는 것보다 서로가 경쟁자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겨야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심지어는 거짓말도 적당히 해도 된다라고 무의식 중에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맨 뉴스에 나는 우리의 리더격인 훌륭하신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 잘난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일단 거짓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정말 슬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생겨난 그런 그 사회의 형태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가정교육을 통해서 사회교육을 통해서 학교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격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돼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로지 점수로만 표기되는 공부 같지도 않은 공부
요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막 의대를 향해서 그냥 막 다 질주를 하듯이 간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지금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령 그 경쟁을 뚫고 의대를 갔다고 치자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같이 이렇게 이웃과 나누고 뭔가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설득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도 배워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고, 또 어렸을 때 사랑도 한번 해봐야지. 그죠? 그것도 다 경험인데 우리는 모든 거를 다 접어두고 오로지 점수 잘 받는 기계로 훈련을 받잖아요. 그렇죠? 요즘 의대에 가도요. 그런다 그래요. 서울 출신이냐 지방 출신이냐 따지고, 서울도 강남이냐 강북이냐를 따지고, 또 강남도 어느 아파트냐를 따지고, 또 몇 평에 사느냐도 따지고. 왜 그런데요? 그런데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치열하게 숫자로 표시되는 정말 초경쟁 사회에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요즘은 가정에 한 자녀들도 되게 많죠. 거기에다가 엄마 아빠가 요즘은 뭐 여자들도 훌륭한 여자들이 많잖아요. 여성분들도. 그러니까 요즘 판사들도 여성 판사가 오히려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의 구별이 없다 보니까 그만큼 그 얘기는 뭐야? 다 전문직에서 일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제로 똑똑한 집의 자녀일수록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고, 제가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항상 그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시간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저의 정의입니다. 내가 내리는 사랑의 정의. 사랑은 곧 관심이고 관심은 곧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잘난 부모를 둔 아이일수록, 그런 가족일수록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들은 일 봐주시는 부모에 의해서 뭐 운이 좋으면은 뭐 할머니, 뭐 외가 쪽의 할머니나 친가 쪽의 할머니나 이렇게 키워주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흔히 이모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크고, 또 이제 너무나 아이들이 귀하니까 그렇게 귀한 나머지 조금만 흐트러지고 그래도 부모가 이렇게 그냥 눈을 부릅뜨고 부모의 간섭이, 부모의 개입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정말 학교 선생님들 하기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나밖에 모르는 그런 아이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요, 이제 오성시 국제학교 OSS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처음에 올 때는 다 영어 배우러 옵니다. 영어 때문에 오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죠. 지난 한 18년 동안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눈에 보입니다. 그런 모습이 정말 눈에 보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 물론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러죠. 이 부모는 이 아이의 이런 모습을, 이런 걸 알고 계실까? 아마 모르시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살다 보면 뭐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회가 경쟁 사회고, 옆에 엄마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똑같이 막 학원으로 밀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뭐가 이상하면은 부모가 가서 항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영어 때문에 이제 OSS 유학을 오잖아요. 캐나다에. 영어 때문에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 이렇게 유학을 오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요, 영어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아이들을 보내죠. 그거는 디폴트 값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당연합니다. 초등학교 중학생 정도는 아이가 와서 1년 이상만 있으면 영어로부터는 누구나 다 해방이 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얘기는 뭐냐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은 밥만 먹으면 누구나 키가 크잖아요. 예? 키가 조금 더 크고 덜 크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누구나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누구나 다 잘합니다. 예? 그건 분명히 이제 디폴트 값,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모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손이 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잘난 아이들이죠. 전국에서 모여든 그 귀한 아이들이 서로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삐그덕거립니다. 당연히 삐그덕거립니다. 왜? 그동안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엄마한테 일르면 엄마가 해결해주고 아빠가 해결해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바로 옆에 해결할 엄마 아빠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학교에서 그러잖아요. 경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코오퍼레이션 하는 것을 가르치잖아요. 협업하고 합동으로 뭐를 하고 이런 걸 많이 가르치잖아요. 학교 수업도 그렇게 많이 하죠. 우리는 말 잘 들어라 라는 교육을 시키지만 그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학교에서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액티비티가 있잖아요. 뭐 인턴을 하기도 하고 자원봉사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함께하는 사회,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스포츠 활동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경쟁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사는 사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치는 서양의 교육. 그리고 우리는 교육 자체가 어떤 정답이 이렇게 딱 있고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공부를 하면서 여기를 향해서 다 뛰어가잖아요. 네? 병목 현상이 일어나게 쫙 이렇게 뛰어가잖아요. 근데 그들은 너의 장점을 살려서 얘는 이게 낫고 세상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의 모습이 다 다르듯이 너 다르고 너 다르고 너 달라. 이건 당연한 거야. 네,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사회가 훨씬 더 긍정적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OSS에 보내는 이유는 영어 때문에 보내는 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뭐 두 번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운다. 이게 뭐예요? 독립심이잖아요. 그게 독립심이잖아. 네, 독립심이 키워지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능력이 향상되더라. 그게 뭐예요? 사회성이잖아요. 네, 그게 사회성이잖아요. 네. 한국에 있으면은 그런 너무너무나 중요한 독립심과 사회성을 개발할 기회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많은 거를 경쟁사회에서는 엄마가 대신해 줄 수밖에 없고 아이들은 생각할 기회가 없어요. 아이 방식으로 시도해 볼 그런 기회 자체도 없다고요. 그런데 아이를 보내놓고 나서 모든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아이에게 저렇게 훌륭한 점이 있는지 몰랐다. 마냥 어린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그동안 부모가 아이의 앞길을 막고 있었다. 얘야 미안하다. 100이면 100 부모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미국 캐나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따로 자잖아요. 잠도.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함께 엄마랑 자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근데 뭐 꼭 자는 것뿐만 아니라 옷도 다 입혀주고 옷도 골라주고 모든 거를 부모가 다 이렇게 해주죠. 거기에서 부모는 만족감을 얻죠. 공부도 빨리 가야 되니까 쪽집게 가외선생 붙이고 쪽집게 뭐 점수 잘 나오는 이런 학원 보내고, 아이들은요 생각할 기회도 없습니다.
난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지 내가 뭐를 하는 게 없습니다. 부모가 다 해주니까. 여기에서 무슨 독립심이 생기고 무슨 사회성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자, 여러분, 어른이 되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 못지않게 중요한 게 관계성의 발전이죠. 즉 사회성,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다시 한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영어도 어렸을 때 해야만 되는 것처럼 이런 성품, 인격, 인품, 이런 아이들의 인격이 형성되고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도 키와 함께 자라는 어렸을 때 해야만 그게 내 것으로 자리 잡고 그런 인자가 평생 내 몸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삶이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 샘플 여기 있잖아.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접한 그 덕분에 참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제가 권해드립니다. 영어는 너무나 기본이고요. 여러분의 귀여운 자녀들 너무나 소중한 자녀들 OSS 한번 보내보십시오. 처음에 1년 보내는 게 겁난다면 그냥 처음에 방학 때 한 2달 정도 먼저 보내보십시오.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졸업생 부모님들이 증언하듯이 우리 아이를 위한 평생 최고의 선물을 내가 해줬노라. 그렇게 여러분도 나중에 간증하실 겁니다. 증언하실 겁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면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